이야기의 새로운 페이지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장면과 각주를 온전히 느끼고 싶어. 매일매일이 이야기의 새로운 페이지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장면... 이게 그 두린인가? 만약 몬드에서 부활한 게 그 용이었으면 이곳 사람들은 어떤 재앙을 맞이했을까? 두린은 이곳의 대영웅이겠군. 그래. 아니야,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부럽긴 하네. 대부분 알베도 덕분이야. 하지만 이런 대영웅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별로 안 부러워. 넌 진짜 여행자 페이몬 모자는 아직 두린을 기억하고 있구나. 기억 상실 현상이 아직 친한 친구한테까지 퍼지진 않은 모양이야. 그렇다면 내가 가진 너의 기억도 아직 온전하겠지. 알베도! 드디어 만났다. 알베도, 우리 물어볼 게 엄청 많아. 역시 너도 왔구나. 난 이 녀석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짚이는 바가 있어. 너는 어떻지? 나도 진단장님한테 전해 듣고 짐작가는 건 있지만 일단 정보를 공유해보는 게 좋겠어. 몸 상태는 정상이야. 심연의 힘을 억제하는 체내 조직도 안정적이고 붕괴의 조짐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연금술 쪽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건 심연의 힘이 통제를 잃었다기보단 두린의 자아와 이 몸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고 있는 것에 가까워. 그러다 자아를 완전히 잃으면 이 몸은 생물적 본능에 의존해 체내 심연의 힘에 지배당하겠지. 이 책에 언급된 마녀들의 모임을 보면 두린의 일에는 여러 명의 마녀가 관여한 것으로 보여. 이걸 기반으로 나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어. 동화 속 두린이 설산의 두린을 대신해 이 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건 한쪽 두린의 운명으로 다른 한쪽 두린의 운명을 고쳐 쓰는 거야. 그런 일을 실현하려면 연금술만으로는 부족해. 바르벨로스 아줌마의 점성술과 스승님의 연금술, 그리고 앨리스 아줌마의 마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지. 바르벨로스 아줌마의 예언을 알게 된 후 나와 두린은 설산의 두린 문제를 뿌리 뽑을 방법을 생각해냈어. 아마 이 또한 그분들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 그분들의 계획대로 나는 연금술 부분의 작업을 수행한 거지. 이제 남은 건 모사가 방금 운명에 관한 이론을 언급했었지. 어떤 마법이 티바티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책에 그 답이 있는 건 확실해. 그럼 앨리스가 우리한테 책을 채워달라고 한 것도 그 마법을 완성하기 위해서겠지? 운명을 바꿔 쓰는 마법이라. 시간이 없으니 빨리 움직이자. 책을 나한테 줘. 다음 이야기는 아마 나와 관련이 있을 테니 다음 장의 기억도 내 몸에 있을 거야. 커다란 나무 위 부러진 가지 하나. 그 단면은 성에서 날아온 가지와 꼭 들어맞는다. 그곳에 자리 잡아라. 부러진 가지에 자신을 이어붙이면 성 밖의 햇살과 비를 누릴 수 있을 테니.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끈끈한 흙을 찾아 이어붙인 자리를 덮어야 할 것이다. 역시 꼬마용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가다 한 연금 공방에 도착했다. 그를 맞이한 건 한 점토 인형으로 지혜의 마녀가 빚어낸 아이였다.
그는 어머니의 냉철한 지혜를 물려받았으나 무척이나 상냥해 보였다. 점토 인형은 악룡이 불러온 재앙을 해결하겠다 다짐했고 꼬마 용도 이를 돕기로 했다. 여긴 연금술을 연구하는 장소일 거야. 다만 이 이야기의 작가는 연금술에 약간 고정관념을 가진 것 같네. 연금술을 연구하는 장소일 거야. 다만 이 이야기의 작가는 연금술에 약간 고정관념을 가진 것 같네. 알베도? 이 모습은 어떻게 된 거지? 말해주는 걸 깜빡했네. 이 이야기 속 캐릭터의 모습엔 둘인 머릿속에 이미지가 반영돼 있어. 최소한 얘는 사람 형태긴 하네. 모자한테도 이런 변화가 있는 걸 보면 나와 모자는 이 이야기 속 캐릭터인가 보구나. 그리고 변화가 없는 너와 페이몬 둘이는 이 이야기 속에서 특수한 존재라는 거겠지.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이 녀석들도 잘 모르더군. 일단은 이야기부터 진행시켜보자고. 일행은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다. 정성껏 만들어진 통로는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장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그럼 빨리 가보자. 다른 장으로. 그러나 이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공백 상태라 나아갈 수 없다. 그럼 이 길은 왜 있는 건데? 그렇다고 내팽개치는 건 나빠. 이건? 다들 여기로 모여줘. 점토 인형이 악룡의 심장을 발견했다. 악룡은 오래전에 죽었으나 심장은 여전히 두근대며 온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점토 인형은 이것이 예언에 나오는 악룡 부활의 징조임을 알아챘다.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지혜는 또 다른 가능성 역시 도출해냈다. 이 심장을 꼬마 용에게 이식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악룡의 심장을 멈추고 꼬마 용이 악룡의 이야기를 물려받게 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알베도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때의 일 같네? 이게 현 문제의 해답이라면 난 이미 그 답을 풀어냈어. 어째서 둘이는 그 후에도 계속 잊혀진 거지? 또 다른 가능성이 있나? 좀 더 둘러보자. 걸음을 멈추면 꼬마 용은 잊히고 말 것이다. 성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많은 시련을 맞닥뜨릴 줄은 몰랐어. 난 그냥 새로운 세계에서 새 친구를 사귀고 싶었을 뿐인데 나 시뮬랑카에서 살던 시절이 조금은 그리워. 물론 좋은 시절이었겠지. 하지만 나라면 절대 그리워하지 않아. 모자? 가끔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대가가 따르기도 하지. 그래도 나라면 무조건 앞으로 나아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떤 난제에도 해답은 있기 마련이니까. 가끔은 돌아가 보고 싶어져. 꼬마 용이 성 안으로 돌아오자 이곳에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는 결말을 뭐지? 갑자기 힘이 빠져. 왜 그래? 둘인 결말이라니. 안녕? 이건 특정 결말에 도달했을 때 재생되는 음성이야.
꼬마 둘인의 경험이 이 책에 투영됐다는 건 이미 알아챘지? 그렇다는 건 반대로 이 책의 결말도 꼬마 둘인에게 투영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신중하게 행동해줘. 배드엔딩이 발동되면 큰일 나. 이제 와서 말한다고 불평하는 거구나? 괜찮아. 다 방법을 생각해뒀으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 책에 관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어. 봐, 페이지를 넘길 수 있지? 이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 이야기를 다시 진행할 수 있어. 깜짝 놀랐지? 이게 바로 마법의 힘이란다. 걸음을 멈추면 꼬마 용은 잊히고 말 것이다. 악룡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며 꼬마 용의 품속으로 들어가기만을 기다린다. 이 단계는 반드시 완료해야 하나 보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흘러가든 둘인에게 우리 모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거야. 다들 준비됐지? 점토 인형이 악룡의 심장을 발견했다. 악룡은 오래전에 죽었으나 심장은 여전히 두근대며 온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점토 인형은 이것이 예언에 나오는 악룡 부활의 징조임을 알아챘다.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지혜는 또 다른 가능성 역시 도출해냈다. 이 심장을 꼬마 용에게 이식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악룡의 심장을 멈추고 꼬마 용이 악룡의 이야기를 물려받게 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마침내 꼬마 용은 악룡의 심장을 품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 악룡의 심장은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꼬마 용의 영혼은 그를 앞으로 이끌었다. 예언은 실현되었으나 운명은 바뀌었다. 꼬마 용은 새로운 삶을 손에 넣었다. 드디어 해피엔딩이야! 이게 마지막 단계였겠지? 이야기를 전부 완성했어! 그건... 새로 태어난 꼬마 용이 다시 길에 올랐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된다. 아직도 안 끝났다고? 이 다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야. 진짜 마지막 단계겠지. 운명이 얼마나 대단한 장난질을 하는지 내가 직접 지켜봐 주겠어. 다들 진지해졌어. 둘인 왜 그래? 악룡의 심장은 꼬마용과 한 몸이 되었으나 그 안에 담긴 어둠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다. 과연 꼬마용은 용감하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그게 무슨 소리야! 둘이는 이 힘을 억제할 거야! 다른 선택지가 있을 리가 없잖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과연 꼬마용은 용감하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내레이션이 왜 저러지? 용감하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꼬마 용과 그의 동료, 그리고 공백. 어떻게 된 거지? 잉크가 부족한가 봐! 잉크가 소진되면 더 이상 이야기를 쓸 수 없는 건가? 진작부터 그런 예감은 들었다만 다들 왜 그래? 이야기를 쓰는 잉크가 모두 소진되었다. 이 앞은 공백뿐이다. 이럴
이야기를 열심히 탐색해서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렴. 용감하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용감하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잉크가 부족하다니. 용감하게 이 힘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꼬마용은 멈춰섰고 체내에 있는 어둠의 힘은 점점 더 거세게 요동쳤다. 억압되지 않은 어둠의 힘이 꼬마용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결국 꼬마용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성 밖에는 악룡의 이야기만 남게 되었다. 이게 나? 이렇게 이야기는 결말을 맞이했다. 꼬마용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곳에는 악룡의 그림자만이 남았다. 그럼 둘이는 안 돼! 이제 어쩌지? 이럴 수도 있지. 이야기를 열심히 탐색해서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렴. 어떻게 된 거지? 둘이는 분명 심연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데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 심연의 힘을 억누르는 것도 이야기의 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 같아. 실현하려면 잉크를 소모해야 하는 거지. 그럼 어쩌지? 우리가 잉크를 안 아껴서 이렇게 된 건가? 잉크가 너무 조금 남았어. 이걸로 어떻게 해피엔딩을 쓰지? 그게 무슨... 하긴 이건 둘이네 이야기니까 녀석이 살아있는 한 이 이야기에 결말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대응되는 관계라면 이런 추측이 가능해. 둘이는 마녀 M의 팬끝에서 탄생한 캐릭터로 줄곧 마녀 M의 이야기 속에 존재했어. 티바트에 온 후에도 이 점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두린이 설산의 두린을 대신해 부활하는 건 두린의 이야기를 설산 두린의 원래 운명에 이어붙여 운명을 바꿔 쓰는 행위였어. 하지만 이야기와 운명엔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바르 아줌마가 알려준 비밀대로면 티바트에서는 모든 생명의 운명이 이미 짜여져 있어서 정해진 궤도를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어. 반면 두린의 이야기는 조금씩 이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잃어갔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심연의 힘도 폭주하기 시작했지. 이건 작가의 잉크가 거의 다 떨어져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수 없기 때문인가요? 꼬마용은 똑똑한 친구를 사귄 듯하다. 시끄러워. 넌 이 녀석을 도우려는 거야? 아니면 괴롭히려는 거야?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긴 이제 한계. 너희는 어떤 선택을? 난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해야 할 것 같네. 나는 아직 엄마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구나. 그렇다면 나 꼭 가보고 싶어. 아직 쓰이지 않은 장, 이야기 너머의 공백으로. 그렇지만 앨리스의 마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두린이 이야기 속 캐릭터인 이상 무턱대고
난 무섭지 않아. 아무래도 이 문제의 답은 두린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같네. 됐어. 녀석의 앞을 가로막는 게 뭐든 다 부숴버리면 그만이야. 도식의 발톱! 무덤의 벽은 마치 존재 자체의 경계. 넘을 수 없다. 어둠의 뒤에 공격을 받고 존재의 경계에 균열이 생겼다. 나한테 맡겨! 위험해!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해. 이 앞에는 이야기가 없다. 아무 감각이 없어. 앞을 봐. 너의 영혼과 지혜는 순수한 영혼에서 나왔어. 넌 허무의 존재가 아니야. 힘이 안 들어가. 일어나. 너의 뼈와 살은 모두 내가 직접 빚었어. 넌 허상이 아니야. 난 정말 살아있어? 그래, 앞으로 나아가. 너는 나와 똑같은 완전한 생명이야. 하지만 느껴지지 않아. 어떤 연결고리도. 넌 혼자가 아니야. 적어도 내가 네 친구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난 누구지? 네 이름은 두린. 아직 많은 사람이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내 이름은 두린. 채, 느릿하졌군. 달려. 이 세계의 운명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아. 잠깐만, 난 어디로 가야 해? 뭘 해야 해? 가서 네 소원을 이뤄 두린. 내 소원. 두린,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들 왜 내 제안에 대답이 없어? 이야기를 미완성의 운명에 접목시켜 운명을 고쳐 쓰고 이야기가 계속되게 만든다라.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네. 하지만 이야기가 계속되려면 작가도 펜을 놓아서는 안 돼. 그리고 예언의 시간은 아직 수백 년이나 남았지. 그렇네. 처음에는 내 지식이 너무 얄팍해서 연금술 같은 위대한 지혜에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었나 생각했어. 아니면 내 시선이 하늘의 별들을 넘지 못해서 예언 뒤에 숨겨진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런데 뜻밖에도 제일 큰 장애물은 나의 시간이었네. 이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야. 학술적인 관점에서 나는 네 제안을 딱히 부정하지 않아. 예언은 결국 실현될 거야. 별들과 함께 시간을 뛰어넘을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하겠지. 앨리스, 모두에게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만 더 부탁하고 싶어. 다시 한번 너의 마법으로 이 아이의 이야기가 예언의 순간까지만이라도 지속되게 해줄 수 있을까? 수명을 연장해 달라는 거니? 아니, 라인 도트르가 그랬어. 생과 사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칙이라고.
삶과 죽음도 세상의 변화도 모두 운명으로 정해져 있지. 이 규칙을 억지로 깨려고 하면 나는 인간이 아닌 길로 들어서게 될 거야. 그건 안 돼. 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최후를 맞이하고 싶어. 그럼 네 말은 이 펜을 미래로 보내줄 수 있을까? 그 뜻이구나.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해. 나는 너 대신 이야기책을 써내려갈 이야기의 마법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이 마법을 작동시키려면 네가 충분한 양의 문자를 제공해줘야 해. 얼마나 필요한데? 네가 평생을 바쳐 준비해야 할 정도로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이 마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못해. 네가 남길 수 있는 문자는 한정적이지만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언젠가는 네가 남긴 모든 문자를 동원해도 이 세계를 다 묘사할 수 없게 될 거야. 그러면 이야기도 따라서 멈추겠지? 그래도 시도할 가치는 있어. 아니야.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재앙의 영향도 많이 옅어졌어. 좀 편안하게 지내. 시뮬랑카를 떠나면 그 아이는 더 복잡한 상황을 마주치게 될 거야. 이야기가 계속되려면 더 많은 소재가 필요해.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은 생략할 수밖에 없겠네.